교과서 137쪽 오프라인에서 했던 수업을 다시 복습하면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세요.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원과 직선이 어떠한 식으로 두 개가 관계가 있는지를 봐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원이 직선과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걸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얘를 우리가 접한다 라는 말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원이 있을 때 원 한가운데로 지나는 거, 뭐 이렇게 지나서 얘를 여기서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총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으로 이제 얘네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림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얘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총 두 가지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텐데요. 하나는 우리가 반지름과 그리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반지름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거. 또 하나는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거든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페이지 13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 방법이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1, 2, 3번에 대한 모양을 오른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에서 살펴서 얘네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거리 D라고 할 거예요. 이 거리 D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원의 중심부터 원까지의 거리니까. 이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이 짧아요. 반지름의 길이보다 짧으면 안쪽에 직선이 위치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소관계로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더 길면 되는 거죠. 같아요. 같을 때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으니까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접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반지름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텐데 나타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일단 원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한번 하면서 다음 이제 1번을 풀어볼 건데요. 원의 방정식이 뭐였지? 라는 건데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의 형태로 보통 생겼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이렇게 묶어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 원의 중심이 얼마냐?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때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나타낸 게 요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원의 중심은 여기서 뭘 보고 찾으면 되냐면 x-a에서 요 a, -b에서 b. 얘가 원의 중심 a, b 순서대로 x좌표, y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 생긴 r의 제곱에서의 요 r의 값이 반지름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법, 우리가 요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 얘가 반지름이다. 얘라는 거를 우리가 잘 보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그러면 얘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네, 얘는 x제곱이라는 거는 x-0의 제곱이었고 y제곱이라는 거는 y-0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x, y 좌표, 원의 중심의 x, y 좌표는 0,0, 즉 원점이 되겠고요. 얘가 원의 중심이 되겠고 반지름 아래 길이는 제곱해서 9가 나오는 값이니까 아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중에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의 개념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나오는 그 아래 값을 찾아서 얘를 보고 원의 중심이 0,0, 반지름이 3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요. 한 점과 우리는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이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한 점이 x1, y1이고요.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죠. 한 점 x1, y1이 있고 이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뒀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이 거리 d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거리 d를 구하는 방법. 얘는 앞에 x 앞에 y 앞에 있는 개수 a제곱 b제곱을 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고요. x1, y1을 각각 x좌표 여기 x, y에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시켜서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우리가 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예전 시간에 우리 예전 차시에서 했었어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해당 부분에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그러면 이 원에서는 우리 일단 반지름의 길이는 r 제곱의 값이 2라는 거니까 우리 r의 값은 루트 2, 반지름은 루트 2라는 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원에서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걸 찾았으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이 직선을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고쳐야 방정식에서 대입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얘와 요 원점 사이 원의 중심 여기 원의 중심은 0,0이죠.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0의 제곱 y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얘와 0,0 사이의 거리 d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x 앞에 y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1이 생략돼 있는 거죠. 1의 제곱, 1의 제곱의 루트 그리고 00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마이너스 2에 절대값 씌워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그냥 양수 2가 되겠죠.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2 유리화를 시켜서 나타내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니까 2 약분되고 루트 2가 돼요. 즉 거리가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r과 d, 거리 d의 값,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도 또한 루트 2래요. 그러면 얘네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죠? 얘이므로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접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나와 있는 137쪽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고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반지름의 길이 먼저 구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 r제곱이 25니까 반지름 r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원의 중심이 얼마냐 하면 0,0이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0,0.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3x-4y 플러스 20은 0이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주면 9 플러스 16의 루트 00을 대입하면 얘네는 사라지고 20만 남죠? 절대값. 20은 어차피 절대값을 해도 20. 루트 25죠. 루트 25니까 얘네는 값이 5예요. 약분해주면 4가 나오네요. 그럼 거리 d와 반지름 r 사이의 관계는 얘는 4고 얘는 5니까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는 5인데 거리는 이 5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즉 더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얘가 거리 d가 되고 얘가 반지름 r이 되니까요. 뭐죠? 위치 관계는 r의 값이 더 크므로 우리는 이거이므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반지름 r의 값 먼저 r제곱이 4니까 r의 값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은 우리가 3,6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3,6이고요.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과 직선의 방정식 2x-y 플러스 5는 0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겠습니다. 거리 d는 앞에 있는 개수들의 제곱,
그러면 2는 4,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루트 씌워주고 이때는 3하고 6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6 마이너스 6 플러스 5가 되고 절대값.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5라는 값이 생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줘요. 그럼 루트 5, 루트 5, 5가 되니까 요거 약분돼서 루트 5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죠. 아래 값과 뒤에 값을 비교를 했더니 얘는 2고 얘는 루트 5예요. 뒤에 값이 더 크죠? 얘도 루트로 고치면 얘는 루트 4가 되니까 4하고 5를 비교했을 때 5가 더 크잖아요. 이 얘기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길대요. 그러면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는 만나지 않는 이거이므로 만나지 않는다. 꼭 그림 그려야 될까요? 네,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 했던 요런 표시, 네, 요런 표시 이거이므로 만난다, 뭐 만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까지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넘어가셔서 13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반지름과 원의 중심 그리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을 방금 전에 했고요. 이번엔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걸 할 거예요.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2차 함수, 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직선의 위치관계를 정리를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 얘는 2차식이니까 포물선의 모양이 나오겠고 직선의 모양이 나올 거잖아요.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따지는 거. 포물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접하는 경우가 있었죠. 접하는 경우. 네.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총 세 가지 경우로 얘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어요. 근데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요. 얘네가 지금 이런 위치 관계에 대해서 판정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만난다는 가정하에 얘네 식을 하나로 합쳤죠. 얘네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듯이 ax제곱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으로 하나의 등식을 놓고 한쪽으로 다 넘겼어요. ax제곱 b-mx 플러스 c-n으로 넘겨서요. 그럼 얘네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만나는 점이 두 개예요. 그럼 x값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죠. 얘의 의미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떨까요? 네, 0보다 크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거는 근의 존재가 두 개가 다 실근이어야 되니까 D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거겠죠. 두 번째 경우는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중근을 가지니까 D의 값이 0이 될 때. 그리고 마지막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즉 허근을 가져야 되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판정을 해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법은 이 원과 마찬가지예요. 원도 지금 하나의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이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주면 돼요.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판별식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지금 D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D라는 말이 도대체 이 D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판별식 D는 0보다 컸어요. 이 D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우리가 얘네들의 근을 구할 때 진짜 근을 구해보면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근의 공식에서 얘랑 A, B, C는 다 실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0이 아니어야 플러스 2값, 마이너스 2값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의 판별식 D라는 거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의 요 근해 공식에서의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중근을 갖는 경우는 d의 값이 0인 경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중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 경우,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즉 얘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서 나타내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얘가 이 B가 짝수일 때, 우리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 이 B가 짝수일 때, B가 예를 들어 2B-처럼 2의 배수의 형태가 된다면 판별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표현을 한다. 이때는 얘가 짝수면 예를 들어 뭐 4였어요. 그러면 얘를 2로 나눈 2의 값을 가지고 얘 2가 B-가 돼서 B- 마이너스 양쪽에 AC만 비교를 해서 판별식을 만들어준다라는 것까지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네를 하나의 식으로 합쳐서 판별식에 따라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하고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즉 접하는 경우,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로 보는데요. 138쪽에 있는 예제 2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정하래요.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4와 y는 x 플러스 k를 하나의 연립방정식처럼 하나로 합쳐줘야 되겠죠. 특별히 얘는 y는 하고 나와져 있는 값이니까 얘를 2번 식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 있어요. y 대신에. 그럼 하나로 합쳐지겠죠. x제곱 y 대신에 x 플러스 k의 제곱은 4로, 그러니까 2번에서 2의 1번식을 대입시킵니다. 네, 이렇게 대입시키면 되겠죠.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2kx 플러스 k제곱은 4. 한쪽 정리해주면 2x제곱 2kx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얘를 만족하는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즉 여기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져야 되는데 특별히 일단 판별식 D를 우리가 D가 0보다 커지니까 D의 값을 구해볼게요. 각각의 개수들 A, B, C가 되니까 B의 제곱, 그러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되죠. 요거 정리해주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8K의 제곱 플러스 8, 4, 32니까 32.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32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0보다 작으니까 K 플러스 2루트 2, K 마이너스 2루트 2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얘를 가지고 8이라는 거는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시켜서요.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어떤 값보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K는 2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2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 값을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냥 D를 했지만 얘는 특별히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죠. 2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짝수 판별식일 때는 요 2가 있을 때는 2를 제외한 나머지가 K잖아요. 그러면 K를 제곱해주고요. 마이너스 양쪽에 있는 값을 그냥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4를 제외하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를 놓고 보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가 돼서 아까 좀 전에 있던 요 식으로 금방 넘어가게 되겠죠. 줄수를 따지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짝수 판별식을 우리가 짝수일 때는 사용을 하시는 것이 숫자상 좀 간편하게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요. 넘어가셔서 페이지 지금 139쪽에 나와 있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 하실 때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고 다시 플레이 누르시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됐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은 문제 2번까지 같이 풀고 일단 잠깐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일단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와 y는 2x 플러스 k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합쳐주면 얘네를 이 y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2x 플러스 k 직선의 방정식인 얘네를 집어넣어서 얘의 제곱은 5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전개를 해주면 x제곱 4x제곱 4kx 플러스 k의 제곱은 5가 되니까 한쪽으로 다 넘어가면 5x제곱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으로 고쳐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2차 방정식을 가지고요.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1번부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예요. 짝수 판별식으로 보면은 짝수 판별식은 여기 지금 4하고 4분의 D로 나눴다는 것처럼 4 약수 제곱해서 나오는 값들을 다 4로 간편하게 추려줬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튼 이런 짝수 판별식도 그냥 그대로 0보다 크다로 보시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4K예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다 다시 옮겨 쓸게요. 5X제곱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 요거는 0인데 여기서 얘를 가지고 나타낸 2차 방정식이 얘고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을 할 때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죠. 4k라는 건. 그럼 얘네는 2 곱하기 2k라는 값이니까 b 대신에 요 b-의 값,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b-의 원래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ac에서 요 2를 제외해서 나머지만 제곱했으면 얘도 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그래서 지금 a에 해당되는 게 얼마였냐 하면 앞에 있는 개수니까 a에 해당되는 게 5고요. c에 해당되는 게 k제곱 마이너스 5예요.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죠? 정리. 4k의 제곱 마이너스 5k의 제곱 플러스 25는 0보다 크니까 얘가 지금 D예요. 그래서 D의 값 얘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값은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5는 0보다 작으니까 요거 네, 옆에다가 맞아. K-5, K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죠. 어떤 수가 부등식에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5와 5 사이가 되죠.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답은 요게 됩니다. 네. 넘어가서 2번으로 볼 건데요. 2번은 그대로 지금 여기서 보시는데 부등호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의 부등호만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2번 문제는 그대로 하는데 2번 문제에서는 판별식 D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는 건 는이죠. 판별식 D가 0일 때예요. 그럼 얘도 얘의 값이 다 0일 때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D라는 값은 그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얘의 값이 0이 되는 값이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5가 0이 되고 얘네를 인수분해해주면 K-5, K 플러스 5는 0이 돼서 K의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답은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3번 문제도 풀어줄 수 있겠죠. 부등식만 달라지는 거예요. D의 값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우리가 옮겨서 얘네를 풀어주시면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럼 짝수 판별식도 0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D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얘가 0보다 작고 이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K-5, 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는 건 K 값이 마이너스 5,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로 우리가 해를 써줄 수가 있는 거죠. 크다일 때는 작은 것, 여기서 나오는 해 마이너스 0이 되는 마이너스 5와 5를 가지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를 의미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를 푸시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